정부는 지난 7월 23일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본 정부의 발표 내용에 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자사업 활성화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정부는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중에 유동자금이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올 5월 기준 3천조에 달하는 여유자금이 있어 이를 민자사업에 투자하게 되면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가재정부담 완화입니다. 현재 복지, 보건, 일자리의 재정지출이 많아지고 있어 재정지출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민간 자본의 활용을 통해 재정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필수 인프라 시설의 조기 확충입니다.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면 신속한 자본 투입과 정확한 공기 준수를 통해 필수 시설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부는 민자사업 활성화 필요성을 풍부한 유동자금, 재정부담 완화, 인프라 적기 확충 등 세 가지를 들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통행료 인하와 투명성 강화를 하나 더 추가해 보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과거와는 달리 현재 추진하는 민자사업의 통행료는 도로공사 통행료와 동일하거나 더 낮은 통행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 제3자 공고되어 추진 중인 사업인 오산, 용인, 서창, 김포, 발안, 남양 등은 제3자 공고상 통행료 만점 기준이 도공 대비 0.9배, 즉 부가세를 제외하면 0.8배로 공고되었는 바 향후에는 도로공사보다 더 낮은 통행료를 갖는 민자도로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올 3월 3일 실시협약을 공개토록 민간투자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앞으로 민자사업이 더욱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다, 즉 투명성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통행료 인하와 투명성 확보도 민자사업을 활성화할 이유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한편 정부의 이번 발표 내용을 보면 금액과 사업 개수만 발표하고 구체적인 사업명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에 말씀드리는 활성화 방안 내용의 구체적인 사업명은 민자업계 등을 통해 조사한 내용을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해당 사업명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정부가 발표한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총 30조 원 플러스 알파의 신규 민자사업 발굴과 제도 개선, 세제 혜택 등 민자사업 활성화 기반 강화 등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중 신규 민자 발굴 30조 플러스 알파는 기 발표한 내용인 10조 원과 추가 발굴 7.6조 원 플러스 알파, 포괄주의 혼합형 민자사업 발굴 12.7조 원을 합한 것입니다. 기 발표한 10조 원은 올 초 1월 14일 발표한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혁신 방안과 6월 1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이미 발표한 사항으로 주요 교통망 사업 5조 원, 완충조류시설 2조 원, 노후하수처리장 1.5조 원, 항만 관련 개발 1.5조 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요 교통망 사업 5조 원은 성남, 강남, 성남, 과천, 성남, 서초, 평택, 시흥, 사상, 해운대 등의 도로 사업이고 완충재료시설 2조 원은 환경부가 기조사 결과 전국에 95개 완충재료시설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보았는데 이 중에서 70% 정도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이 70%가 2조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번 발표에서 3분기 중 완충재료시설 4개 사업을 선정하여 적격성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4개 사업은 정읍 3군데와 여수 1군데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노후하수처리장 1.5조 원은 진천, 의정부, 성남, 인천, 남양주 등 환경부의 우선 검토 대상 노후하수처리장이며 항만 관련 개발 1.5조 원은 부산 진앙 배후단지 개발로 동사업은 민간투자 사업에 따른 사업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노후하수처리장 1.5조 사업에 대해서는 법정 필수 시설이고 국고 지원 300억 미만일 경우 민투심을 통하여 경제성, BC와 정책성 분석, AHP를 면제할 수 있다고 작년 5월 17일 개정한
민투법 시행령 제7조 제6항을 적용 BCAHP를 생략하여 적격성 조사를 신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신규 추가 발굴 7.6조 원 플러스 알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규 추가 발굴 7.6조 원 중 고속도로 4.5조 원은 공주 천안, 시흥 송파, 시흥 수원 등이고 하수처리장 2.3조 원은 부천과 고양 일산 하수처리장입니다. 그리고 철도 0.8조 원은 일산선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는 예타 면제 사업 중 민자 전환 가능 사업으로 정부는 관계부처, 지자체의 협의를 거쳐 하반기에 대상 사업을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예타 면제 사업의 민자 전환 내용은 작년 협회가 기재부에 제안한 내용으로 예타 면제 사업 중 남부 내륙철도, 평택 오송, 복복 선화 고속철도, 부산 신안 김해 고속도로 등은 당초 민자 사업으로 추진 중이던 사업이 재정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면 공사 기간이 현저히 줄어드는데 과거 추진된 사업들을 분석한 결과 철도 사업의 경우 재정은 평균 15년, 민자는 평균 5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민자 사업이 재정보다 사업 추진이 신속하고 재정 절감 효과도 가져오기 때문에 예타 면제 사업 중 민자 전환이 가능한 사업은 민자 사업으로 전환하여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신규 민자 사업 발굴 30조 원 플러스 알파의 마지막으로 신유형 민자 사업 적극 발굴 12.7조 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유형 포괄주의 한국판 뉴딜 적용 12.7조 원과 BTL 플러스 BTO 즉 혼합형 민자 사업의 발굴 내용입니다. 포괄주의 한국판 뉴딜 사업은 한국판 뉴딜과 추가 검토로 나누고 있는데 한국판 뉴딜은 그린 스마트 스쿨 BTL 사업 4.3조 원, 수소 충전소 확충 BTO 사업 0.5조 원, 추가 검토는 내진 보강 사업 BTL 사업 7.8조 원과 LED 조명 교체 BTL 사업 0.1조 원을 합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그린 스마트 스쿨은 45년 이상 경과한 노후 학교시설 709동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며 수소 충전소 확충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구축 계획인 210기 중 50%를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진 보강 사업은 전체 공공건축물 5,800개 중 41.6%가 현재 내진 봉황이 되어 있고 내진 봉황이 되어 있지 않은 3,400개 중 85%, 즉 2,900개 금액으로 7.8조 원을 BTL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LED 조명 교체는 도로 가로등 900억 원, 청사 실내 등 370억을 BTL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발표를 보면 그동안 정부가 많은 추진을 하지 않았던 BTL 사업에 큰 장이 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과거 BTL 사업을 많이 추진하였던 중견업체는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BTL 사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부는 철도 사업, 예타 면제 사업의 민자 전환 등 수요가 부족하여 BTO 방식만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 혼합형 BTO 플러스 BTL 적용이 가능하다면서 혼합형 민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보면 예타 면제 사업 중 철도 사업을 민자 전환하여 혼합형 BTO 플러스 BTL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어느 정도 내비추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민자 사업 활성화 기반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